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 대부분은 늘 똑같은 삶의 궤도를 맴도는 걸까요? 매일 비슷한 습관, 비슷한 감정,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 속에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면서도 왜 우리는 어제의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기 전에 삶이 먼저 바뀌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의 고리를 끊고 매일 새롭게 진화하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에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은 다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생각과 감정의 순환, 이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이 과거의 생각을 강화하고 그 생각은 다시 똑같은 신경화학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닫힌 고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어제의 감정을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낄 것을 무의식적으로 예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뇌는 익숙함에 중독되고 우리의 몸은 마음의 명령 없이도 과거의 감정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하나의 거대한 잠재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간절히 원한다고 다짐해도 이미 과거의 감정 상태에 길들여진 몸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냐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자신감 넘치고 성공하며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지배했던 불안, 죄책감, 무력감과 같은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심은 며칠 가지 않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이 중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불안, 죄책감, 후회, 분노와 같은 특정 감정 상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몸은 그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게는 미지의 새로운 감정이 주는 설렘보다 익숙한 고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어제의 프로그램을 다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일,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과거로 돌아가고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의 선택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똑같이 복제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늘 느껴왔던 감정을 또다시 느끼리라 예상하고 결국 늘 얻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당신을 꼭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화는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왔던 그 익숙한 느낌을 과감히 떠나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제 성장하자고 말하지만 과거에 중독된 몸은 이건 우리가 아니야, 위험해,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싸움에서는 몸이 이깁니다. 몸은 우리를 다시 낡은 자아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익숙한 드라마를 갈망하게 만들고 과거의 배신을 곱씹게 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화학적 순환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선택하고 내가 더 이상 과거를 기본값으로 삼지 않을 때까지 그 선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함은 그저 좋은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뇌가 결핍 대신 가능성을 보도록 신경회로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감정 상태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경학적 전환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격상된 감정을 연습할 때마다 낡은 자아를 구성하던 신경회로는 약해지고 당신의 미래에 속한 새로운 신경회로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영구적인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자아의 감정적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새로운 행동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백미러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차를 앞으로 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과거의 정체성과 충돌하며 다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재훈련시키지 않는 한 언제나 익숙한 기준점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혼돈을 원하는 몸을 평화롭게 앉아있도록 훈련시키고 복수를 원하는 몸을 평온하게 머물도록 가르치고 실망을 예상하는 몸이 기쁨을 느끼도록 단련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과거와 끊임없이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자주 낡은 패턴으로 미끄러지는지를 자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사실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체성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창조할 것인가. 이 수준의 발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분노의 도화선이 당겨졌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용기, 질투, 두려움, 의심과 같은 낡은 감정이 솟아오를 때 거기에 관심을 주어 에너지를 불어넣는 대신 그저 조용히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진정한 자기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작은 변화야말로 그 어떤 외부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운명을 다시 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그것에 감정적으로 집착할 때만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놓아줄 때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보다 과거가 더 현실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보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진화하고 싶다면 이 방정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보다 미래를 감정적으로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자신의 감정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느끼는 것. 매일 아침 과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의 조화 속에서 눈을 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변화는 더 이상 당신이 좇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하루에 6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생각의 약 90%가 어제 했던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같다면 당신의 선택도 같을 것이고 당신의 행동도 같을 것이며 당신의 경험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도 똑같을 것입니다. 의식 없는 반복은 편안함이라는 가면을 쓴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식 없는 습관을 성장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식 없는 반복은 그저 좀 더 체계화된 형태의 정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식적인 수만 번 제대로 쉬기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어제의 감정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기억된 상태, 즉 익숙한 불안감, 조급함, 좌절감 속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반사적인 재방송일 뿐입니다. 침대에서 나올 때쯤이면 그들의 몸은 이미 마음을 앞질러 수년 전에 프로그래밍된 패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침에 무심코 하는 스크롤링이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동일한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 의식의 전체 궤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늘 하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잠시 멈추는 순간 그 짧은 멈춤과 알아차림의 공간이 바로 힘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자는 언제든 그 프로그램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관찰이 없다면 모든 행동은 여전히 낡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가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프로그래밍이 바뀌지 않았다면 외부의 경험은 결국 낡은 패턴을 다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몇 주간은 흥분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내 지쳐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그 한계를 만들어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의식적인 의도가 주입된 반복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것이든 연습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잠들어 있다면 당신은 그저 낡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숲속을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은 더 깊고 더 선명하며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반복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낡은 생각을 당신의 뇌에 더 깊이 새겨 마침내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나는 그냥 불안한 사람일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저 당신이 너무나 여러 번 연습해서 당신의 성격이 되어버린 생각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면
반복의 의도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하는 행위도 마음 챙김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신성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짧은 순간도 깊게 숨을 쉬고 현재로 돌아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 속에 담긴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현재에 존재할 때 당신은 과거로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아와 미래를 향해 그 힘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제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뜬구름 잡는 영적인 훈련이나 이루고 싶은 삶에 대한 수동적인 백일몽 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각화는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수행될 때 신경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명확함과 감정을 담아 정신적으로 리허설할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미래의 당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과거를 정신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낡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 실패, 고통에 대해 생각합니다. 거절당했던 기억, 다퉜던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리허설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역방향으로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뇌와 몸에게 똑같은 고통을 더 기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미래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대본을 뒤집을 때 시작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착하는 대신 무엇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이 강렬함, 느낌, 디테일, 그리고 현재에 대한 몰입을 가지고 시각화할 때 당신은 마치 실제로 그 미래를 살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새로운 마음에 맞춰 조절되면 당신의 행동, 결정, 반응은 저절로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리허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생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대신 눈을 감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말하며 당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전화 통화가 잘 풀리는 것을 상상하고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마치는 자신을 느낍니다. 관계 속의 기쁨, 건강의 자유, 목적이 주는 에너지를 감각합니다. 그 미래의 감정들이 당신의 신경계로 흘러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사랑을 찾으면 기뻐질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기다렸다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리허설의 힘입니다. 당신은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그 미래의 감정적 특징을 당신 안에 설치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에 어떤 증거도 없지만 당신은 먼저 새로운 존재 상태로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당신이 용감하고 집중하며 격상된 상태를 정신적으로 연습할 때 당신은 그 버전의 당신을 지지할 뇌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몸은 그 새로운 자아와 연결된 감정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곧 당신은 미래처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느낌이 일치할 때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는 행동들로 자석처럼 이끌리게 됩니다.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갑자기 당신을 알아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그 기회들에 눈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과 주파수를 맞추도록 당신의 인식을 조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한계를 만드는 관계, 꿈을 질식시키는 도시,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들을 지목합니다. 환경은 성장이 불가능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환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 감정적 기준선, 습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되풀이해온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변화는 외부를 재배치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부를 재배선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반응적인 상태로 사는 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식이 환경을 형성하는 것보다 환경이 당신의 인식을 형성한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관찰자를 멈추고 능동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을 보십시오. 한 명은 한계를 보고 다른 한 명은 기회를 봅니다. 한 명은 갇혔다고 느끼고 다른 한 명은 도전받는다고 느낍니다. 한 명은 불평하고 다른 한 명은 창조합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그 환경으로 가져오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태를 격상시킬 때 당신의 주변 환경은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함정처럼 느껴졌던 것이 훈련장이 되고 한때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것이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역량을 확장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은 변화하기 위해 당신의 환경에서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면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정이 사라지고 경력이 바뀌고 일상이 붕괴됩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낡은 환경은 더 이상 새로운 정체성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여정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당신은 낡은 버전의 자신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품는 비전은 당신 정체성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의 죄수가 되는 대신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개인적 해방의 첫 번째 열쇠를 엽니다. 당신이 감정적 강도와 내면의 정렬을 가지고 당신의 미래를 시각화할 때 당신은 당신의 뇌와 몸에게 지금 그 현실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나아지면 다르게 느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이 되어 인생이 당신이 살고 있는 주파수에 맞춰 정렬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이며 화학이고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의도, 반복, 그리고 감정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숨, 모든 생각, 모든 알아차림의 순간은 진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다른 삶을 원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 삶이 되십시오. 어제의 당신을 넘어서 성장하십시오. 감히 되어보지 못했던 당신 자신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를 만나러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